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엔 2.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추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 원, 2인은 15만 원, 3인은 19만 5천 원, 4인 가구 기준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난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89억 6천만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감소세로 그 결과 외환 보유액이 2년 전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기업 5곳 중 1곳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는 현대 기아차와 한화토탈, 롯데쇼핑 등 국내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분명히 오늘 오전까지는 장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한때 1%대까지 떨어졌고요. 1700선은 지금 지켜내고 있긴 한데 1710포인트 아래까지도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밀려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했는데 우리는 왜 떨어지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일 우리 시장은 미국이 급락했는데도 급등 마감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황이 워낙에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또 팔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오늘도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물량만큼 팔아버린다면 어제까지가 1조 7,009억 원을 판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렇다면 또 1조 8천억 원을 넘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이 물량들이 2조 원 넘게 어제 기준으로 받고 있긴 한데 좀 역부족일 수 있죠. 이제 물량들이 조금씩 40조 원의 증시 자금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또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개인들은 쉽게 또 매수에 나서지 않고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밀릴 때는 작은 수급 변화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하나하나 좀 점검하면서 금요일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보시면 1709입니다. 일단 17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장 초반에 1737, 1750 부근까지 가는가 싶더니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전해드렸다시피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이번 주도 비슷합니다. 개인은 어마어마하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은 오늘 요 정도 합치면 6천억 원 될 것 같은데 한 주간에 외국인이 2천억 원을 판다면 1조 9천억 원 정도를 지금 외국인이 파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지금 이 시각 기준입니다. 개인들은 한 2조 4천억 원을 이 시각 기준으로 이번 주 내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이 좀 개인 위주로 돌아가는 상황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하락 전환을 합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200원 정도 하락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 회복이 안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하는데 네이버가 어제 큰 폭의 상승 뒤에 일단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LG생건 올라갑니다. 하지만 LG화학, 현대차, 삼성물산 전체적으로 볼 때 오르던 종목들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 SDI 일단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오늘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테슬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자동차는 지금 출고를 하고 있다. 생각보다 실적 악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전일 미국장에서. 나스닥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은 괜찮았는데 유가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565입니다. 코스닥도 좀 밀려 내려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시면 575까지 올랐던 시장이 그대로 지금 빠져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64까지 고점 대비 한 1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오는데 이제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급 상황은 진배 없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같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변동성 강합니다. 장 초반에 밀리면서 출발하다가 장중에 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만들어내다가 또 상승폭 줄이는 모습들. HLB도 지금 상승 하락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역시 19만 원 문턱에서 막힙니다. 시즌 오랜만에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폭은 크지 않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을 하는데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다음 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헬릭스미스까지 전 종목이 현재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보시면 슈젤, 제넥신,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까지 모두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만 소폭 상승에 성공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상승이 나오는데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1230원대 지금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유가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르면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약세로 전환된 모습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파라다이스, 신풍제약, 흥구석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석유 전쟁이 끝날 거란 기대감에 국제유가 폭등하면서 흥구석유도 장중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3.65% 올랐고요. 거래가는 6,81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에는 급등하면서 출발했는데 정오를 넘기면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얘기를 나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사우디가 전 세계 산유국들의 회의를 소집하면서 유가 전쟁이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흥구석유를 비롯한 국내 정유주들도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가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재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신풍제약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거래가 15,40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한 오름세를 보이더니 오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약물 재창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 약물 재창출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의약품을 신규 치료제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신풍제약은 피라맥스 주성분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했고 이는 대조군으로 사용된 클로로퀸보다도 뛰어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신풍제약과 신풍제약 우선주 모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파라다이스는 코로나19로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분석에 약세를 보이면서 5.53% 내렸습니다. 1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일 파란불 켜고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차질을 빚으면서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파라다이스는 일주일간 휴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한 197억 원에 그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을 이미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4월과 5월에도 고객이 카지노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90% 이상 감소할 거란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반등폭이 어마어마합니다. 20%대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한 건데 흐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좀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떤 코로나보다도
지금 금융 주식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간밤에 지금 뉴스로라도 다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도 봤을 때도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트위터 하나에 대한 내용 부분이 유가에 대한 그 변동폭을 키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미국 외신들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통한 어떤 사우디 왕세자와 얘기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양국이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감산할 것이라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시장 주도권을 놓고 대립했던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1,000만에서 1,500만 배럴의 감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WTI가 장중에 35%까지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브렌트유 가격은 47%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승폭이 줄어서 WTI가 전장 대비해서 5.01달러, 오른 배럴당 25.32달러 마감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유가에 대한 변동폭이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루에 이만큼을 감축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나라만이 아니라 오펙까지 합해서 감산한다는 것인지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루에 1,500만 배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일일 생산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두 나라가 이 같은 규모로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좀 입장을 좀 많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유가에 대한 어떤 우상향 부분보다도 변동폭이 좀 클 것이라는 예상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두 나라의 하루 1,000만 배럴 감축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원유 저장고가 터져나가고 어떤 눈에 보이는 모든 배를 원유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게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오펙까지 합세한다고 해도 채우기 어려운 경이로운 그런 수치라는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모든 회원국이 동조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어떤 일부 중소 미국 생산업체들은 어떤 자발적인 감산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석유 메이저들은 감산에 관심을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 이슈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오펙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미국의 참여를 감산의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신경전이 좀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유가에 대한 변동폭, 하락세를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정유주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정유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WTI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흥국석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이런 유가에 밀접하게 그런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정유주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정유주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증권사에서는 하향 조정을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을까 지금 판단되고 있고, SR도 컨센서스가 하회가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많이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모든 코로나에 대한 항공업과 그 여행주들에 대한 우려감이 키웠던 시장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정유업종이 좀 시장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익이 급감한 상황에서 현재도 좀 이자 부담까지도 커져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공시에 따르면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이 작년 3분기 누적 비중을 봤을 때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1,800억, 또 9,000억, 최대 지금 9,082억까지도 이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자에 대한 비용 부분도 이
정유주들의 실적을 안 좋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정부에서 이런 교육과 쇼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하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서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유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미국 쪽 지금 실업 문제가 좀 대두가 되잖아요. 수당 신청 건수가 뭐 결론적으로 보면 2주 동안 보름 새 1,000만 명이 뭐 일자리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현재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기 지표에 있어서 이 실업률과 한마디로 고용 지표가 크게 관심을 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1,500만 명에 이르는 어떤 지금 미국 내 주택담보대출자들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실업에 대한 부분이 이 미국 국민들한테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이 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주택 상환 대출이나 또 여기 세금 같은 경우에도 내는 부분이 꼬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상황이 항상 실업률로 봤을 때도 먼저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실업률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실업자가 말씀하신 1,000만 명이나 발생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실물 경기 지표로 이어지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위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또 상업용 건물에서 모두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까지만 해도 상승 일로였던 이 부동산 거래는 지금 거래 절벽을 좀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택담보대출자들과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과 이 사업 정지로 인해서 비용을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호황을 눌렸던 이 미국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추락에 대한 우려가 좀 확산 중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죠. 실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안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제유가가 사실 투기성 자본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하루에 30%의 상승이 장중에 일어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반등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가격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고 유조선에서 지금 싣고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일단 큰 흐름을 보면 일단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교역이 중단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배럴당 한 60달러 선 여기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20달러 선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산국 측면에서 보면 미국 1위 그리고 사우디 2위, 러시아가 3위인데 지금 2위하고 3위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1위가 지금 큰일 났어요. 셰일 업체들이 진짜 실제로 파산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셰일 업체들의 어떤 적정 배럴당 채굴 가격을 감안하게 되면 배럴당 한 40에서 50달러 내외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계속이 되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이 셰일 업체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의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도 트윗을 통해서 사우디하고 러시아 내가 중재했다. 5월부터 증산하기로 한 거 아니다. 오히려 감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이에요. 지금 러시아와 이 사우디가 생산하는 거에 2분의 1 절반이 넘습니다. 그걸 과연 감산할까? 이거에 대한 의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역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 2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건 잠시입니다.
10달러 본다 하더라도 잠시고 결국은 뭐 횡보를 하든가 수요야 뭐 어차피 이 나중에 뭐 중국과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석유 소비에 관한 한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중국도 사실은 이 저가의 석유를 좀 이제 가져다 좀 놓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예. 그런 투기적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 변동폭보다 유가 변동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큰 흐름을 보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오를 이유는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떨어져 있는 것도 맞다 그래서 20불 아래에서는 뭐 레버리지 들어오는 뭐 세력들도 있다라고 그리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셰일가스 업체들의 살려주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연방 정부를 통해서 이제 이 별도 기구를 통해서 회사채까지 매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불리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중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카드를 써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걸 러시아와 사우디가 받을 것인가. 사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가장 손해가 되는 건 미국이고요. 두 번째가 러시아예요. 사우디는 견딜만 해요. 그나마. 그러니까 사우디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사우디가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는 굉장히 밀월 관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약간 지금 엇박자가 나긴 해요. 엇박자가 나고 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제일 여기서 속 편한 건 속이 안 편할 거예요. 어쨌든 간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 처음에 1,000만 배럴 그리고 1,500만 배럴이다. 뭐 더블 트윗을 날렸는데 근데 사우디는 5월에는 원유 수출량을 사상 최대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놨던 상황이거든요. 기존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 올랐다고 하는데 바닥에서 20-30%는 배럴당 24~2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물론 우리가 이제 변동폭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변동폭은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패권 전쟁의 일환이지 이게 수급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급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결합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이유는 없다. 다만 사우디의 경우에는 그동안 좀 자존심이 좀 구겨진 게 최대 산유국 자리를 미국한테 넣어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비산유국인 러시아가 또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진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만큼은 내가 주도권을 주겠다라는 게 좀 보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밑 싸움에 이제 진영되는 이 양상에 따라서 사실은 더 오르면 이거는 조금 더 회복할 수는 있어요. 물론 수요와 공급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배럴당 10달러 안에서 머물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 이 평균 가격을 봐야 되는데 그건 잠시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아마 업체들 다 손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러시아도 손해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손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게 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같은 그 건물 안에서 예를 들어 음식점 3개가 비슷한 동종업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가격 서로 내리면서 맞아요. 손님 유치하고 있다. 같이 죽자 누가 버티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게 채굴 한 건 어차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니 그쵸. 저장할 장소가 없으니 현금 없던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라는 가져가라고. 정도니까 중국은 캐제를 부르는 거예요. 중국은 이 사이에 저걸 가져다 가장 이제 어차피 이건 유한 자원입니다. 그쵸. 가격은 정상적이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한 자원, 이 무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좀 땡겨서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저장 가격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럴당 20달러 수준 굉장히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에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40에서 50달러가 미국 셰일 업체들이 한때 호황을 누렸잖아요. 뭐 7, 80불 갈 때 얼마나 이 셰일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도산을 하게 되면 100조 달러가 지금 날아간다, 미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셋째 주, 넷째 주 미국은 거의 대공황 이후로 거의 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쵸. 지금 주정부 안에 줄을 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셋째 주가 328만 명, 그리고 이제 넷째 주는 660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실업급여 그러니까요. 신청 대상도 예.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3억 2천만 인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이게 미국 경기의 어떤 침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을 했던 게 실업률이 굉장히 완전 고용에 달할 정도로 이제 잡아놨다.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주머니가 두둑하고 예. 아무리 트럼프가 다른 나라에 굉장히 갑질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기승전 재선은 트럼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 주식시장을 떠받치기 위해서 돈도 뭐 거의 뭐 무제한으로
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 예. 여전히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가장 큰 일자리 문제 그리고 가장 고용 효과가 큰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장 10곳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7곳이 문을 닫았거든요. 예.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장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질병을 잡아야 되는 건데 당장 내일 잡을 수 있는 약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돈으로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버티다 보면 경제 위기가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한간에선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는 7월까지 갈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뉴욕 시민들이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게 세계 경제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한복판을 강타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중국을 추월합니까? 확진자 수가 이미 2배를 추월했어요, 예. 미국이.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이동 제한 조치 계속 나오고 있죠. 공장 가동 안 되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마스크 쓰는 거 굉장히 꺼려했어요. 서양인들은 이게 의료진 아니면은 꺼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파티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죠. 대중 교통수단 워낙에 이제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뉴욕의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이러다 보니 미 연준의 경우에는 일부 전문가들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렇게 되면 1,000만 명 이상이고 만에 하나 이제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이 사태는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위기고 오히려 실업률이 30% 이상 오를 수 있고 미국 국민의 4,700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2가지를 언급했어요. 하나가 혹시 이탈리아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로존이 와야 될 텐데 그쵸. 이것도 크지만 사실 미국은 더 큽니다. 미국은 더 커요. 지금까지는 그 10년 동안 호황에 이루어졌던 것은 사실 버블로 돈으로 이제 쌓아놨던 건데 예.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사태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실 저는 이게 파도타기를 비유를 했어요. 파도타기라는 건 내가 지던진 중국하고 한국은 지금 진정 국면이고 완치율이 50% 넘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주 그리고 유럽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파도타기는 끝나잖아 어디선가. 그게 아니라 지금은 강강수hel레처럼 연결돼서 우리가 해외에서 역수입하는 걸 차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끝날 거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자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우리 평론하신 분들은 손쉽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의료 전문 분들한테 물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하잖아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제 만드는데 4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기존에 나왔던 걸 변형해서 하다 보면 또 이게 변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라는 건 예방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치료제예요. 치료제인데 치료제도 1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통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2주 정도만 참자. 근데 2주가 지금 1달 넘었고요. 2달 넘었어요. 지금 미국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멈춰 있는 거죠. 미국이 멈춰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같이 멈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장도 뭐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안 좋은데 그나마 지금 버틸 만한 게 지표가 좀 그나마 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게 중국은 사실은 뭐 이제 믿거나 말거나라고 어떤 평론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PMI 차신 그 제조업 지수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완전 V자가 나와버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은 안 좋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괜찮았고 우리도 수출입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4월이 진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어요.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는 게 3월 예. 중순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완전히 미룰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도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3월 데이터긴 한데 뭐 이게 중국뿐 아니라 미국 그때는 이제 교역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유럽이 2자릿수로 늘었던 겁니다. 근데 단가를 보게 되면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징후고요. 또 하나 보면 오늘 이 세계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어요. 올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 할 것이다. 세계 경제 전체가 마이너스 1.9를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3.3, 중국은 1%입니다. 1.6. 지난해 6% 했던 데가 이제 1.6으로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유로존은 마이너스 4.2%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V자형 반등이 가능할까? 저는 V자형 반등은 멀었고요. 굉장히 바닥이 긴 뭐 U장보다도 오히려 제가 느느이 말씀드렸지만 나이키 커브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외신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이키 커브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더 장기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에 기댈 데는 없어요. 예, 돈 푸는 양적 완화에만 기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음 주도 이런 비슷한 뭐 조그마한 수급에도 변하는 급등락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을 하시나요? 글쎄 지금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이 이제 3월 최근 데이터는 3월이고 예. 그리고 이제 뭐 2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받지 않은 것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좀 흔들렸고 사실 중국의 데이터는 좀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2분기가 더 커요. 1분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1분기는 지금 보면 3월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로 따지게 되면 거의 뭐 얼마 안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2분기가 얼마나 바닥을 다지고 3분기보다는 좋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분기 타격이 더 아픈 성적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증시가 뭐 6개월 이상 선행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잘 만들고 있는 거 전 세계 유럽과 미국이 사줘야 하잖아요. 반도체 사줘야 되고 신차 잘 만들었다고 예. 사줘야 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사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별 소비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 이걸 사줄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의료 장비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GM이나 이런 공장 못 돌리니까 지금 진단 장비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 마스크 품절이고요. 생필품 지금 동났습니다. 난리 났네요. 예.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분기가 더 아플 수 있다요. 4월, 5월, 6월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런 좀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엔 조금 더 밝은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연결돼 있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안 좋은 가운데 어떤 종목들을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네, 가장 뜨겁게 오르는 급반등은 이제 조금 탄력이 둔화된 것 같죠. 뭐 다시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갈지 한 번 더 크게 접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가운데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용물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청산된 걸로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고 또 새롭게 계좌를 엄청나게 터서 지금 동학 농민운동에 빗대어서 동학 주식운동인가요? 그런 열풍도 불고 있고 동학 농민운동의 끝을 봐라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비아냥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예를 들어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자산이 너무 부동산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식은 단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성공하냐 이런 인식이 많아서 사실 돈을 잘 안 들고 왔어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외국인이 개인들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수익을 내줄 리가 만무하다 이런 비관론도 있지만 미국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처음부터 컸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자산을 주식에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어떤 초기 어떤 그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그 새롭게 계좌를 터서 참여를 해보는 것도 물론 이게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야겠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어소프트인데 이거는 한 5번 정도 가져왔나요? 꾸준히 우리가 이게 자주 가져오면 좋은 게 꾸준히 그 흐름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가져왔을 때 한국밸류 자산운용 제가 많이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그 가치 투자의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한국밸류 자산운용에서 요즘에 뭐 지어소프트라던가 뭐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정통 가치 투자와는 우리가 좀 사뭇 다른 스타일의 종목들을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채원 그 대표의 인터뷰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치,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통 가치 투자도 변했다. 그런 이제 뭐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JYP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오아시스 마켓을 그 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마켓 관리 얘기도 많이 했지만 새벽 배송이 물론 치열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배송이 이제 이거 된다 하니까 좀 출혈 경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맞죠? 지금 뭐 쿠팡도 사실 적자고, 뭐 쿠팡을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적자예요. 그리고 마켓 관리도 지금 너무 그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것 같아요. 전지현 씨에게. 그리고 지금 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 오아시스를 갖고 있지만 오아시스는 사실 우리 생협이라는 오프라인으로 시작한 작은 이제 온라인으로 조그맣게 커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현대, 롯데, 뭐 신세계가 다 뛰어들었잖아요, 새벽 배송에. 그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새벽 배송의 파이가 막 그 출혈 경쟁을 넘어설 만큼 커진다고 하면 뭐 지어소프트도 어느 정도의 파이를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국밸류자산운용이 일정 지분을 처분했다는 소식까지 드렸는데 일정 지분을 처분했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급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밸류자산운용이 샀다고 해서 매수 타이밍이다, 팔았다고 해서 매도 타이밍이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 자산운용사는 장기적으로 보는 자산운용사예요. 대부분 뭐 7년, 1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라는 걸로 인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시점에 공시를 보고 사는 거, 그 판단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그 정통 가치 투자의 본산에서 이런 성장 가치주를 이런 식으로 발굴을 한다. 그런 관점을 한번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어쨌든 그 뒤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한국투자 파트너스라는 엔젤 투자 회사에서 그 전환사채는 이제 처음에는 채권인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CB 전환사채인데 이거를 그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쿠팡도 보시면 뭐 손정 회장이 뭐 2조를 투자하고 뭐 이러잖아요. 물류센터 늘 넓히고 지어소프트도 지금 이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CB를 발행해서 이걸 뭐 물류랑 이런 걸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좀 이런 그 100억 원이라는 수치가 뭐 쿠팡의 2조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뭐 너무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관 투자가 처음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 지어소프트의 오아시스에 이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새벽 배송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출혈 경쟁에도 불구하고 오아시스만의 그 유니크함,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유니크함으로 승부를 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특정 계층, 그 소비, 그 주 고객층,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죠.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네요. 손절가는 6,500원,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도 몇 번 여러 번 갖고 왔는데 이것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죠. 사실 뭐 이번에 다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해서 올라온 건 많은데 다나와는 사실 급락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냥 박스권에서 거의 되게 잘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택근무랑 온라인 개강이 대세가 돼서 지금 뭐 말은 많더라고요. 뭐 지금 뭐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 화상으로 연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그냥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다던가 이런 게 발생해버리면 사실 뭐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뭐 방송 다른 그 교수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중간중간에 뭐 끊기거나 아예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온라인 개강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되고 있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데스크탑 이런 PC 상품들이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금 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나와가 뭘로 시작했나요? 뭐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PC 위주, 조립 PC 위주로 팔다가 지금 이제 카테고리를 굉장히 확장하는 추세. 그래서 그 성장성을 본다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들어왔어요. 다나와가 원래 PC 상품을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실제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대세가 되고 온라인 개강이 대세가 되고 이런 것은 아마 한 전반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뭐 한 달 만에 이제 잠잠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이 한 달이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달이었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이 확산됐죠. 그럼 그 한 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거를 합산해 보면은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온라인 수업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1학기는 거의 날렸다고 해야 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이 PC를 주력으로 했던 이 다나와의 이 원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지금 그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손절가는 25,000원,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그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톱텍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제 그 레몬하고 뭐 지난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루에 최대 300만 개 마스크 생산 계획 그리고 월 최대는 1억 개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지금 레몬은 나노 멤브레인이라는 그 소재를 그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마스크 제작의 핵심 소재고 KF94, K80 마스크용 나노 필터 기능성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뭐 운이 좋았다고도 제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상장업체는 그러니까 뭐 상장 시기를 뭐 늦추지 못해서 상장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악재를 맞는 산업이다. 그러면은 정말 더 안 좋은 거잖아요. 한마디로 운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레몬은 상장을 했더니만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국면에 굉장히 호재가 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지금 위에서 지금 뭐 더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뭐 이거를 하루하루를 잡아서 딱 그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보시면 뭐 교육주든 마스크주든 손소독제주, 뭐 진단키트, 뭐 면역 증강제, 백신주. 근데 그 제가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 안에서도 그 하나에만도 뭐 10개, 20개의 종목이 달려 있잖아요. 나뭇가지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또 세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주도주를 오늘 아침에도 틀리고 점심에 가면 또 바뀌고 이런 걸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 중에 이 지금 마스크주의 생명력도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 마스크가 뭐 이제서야 미국은 필수로 쓰라고 지금 트럼프가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스크가 굉장히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주의 생명력이 뭐 급등은 했지만 아직 조금 쉬고 있을 뿐이지 완전 생명력이 끝나진 않은 것 같아서 뭐 레몬이라는 회사도 하나 넣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12,000원, 목표가 15,000원입니다. 네, 새 종목 듣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대성 단기 접근 해봤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디지털 대성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는데 교육주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그 수혜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게 보니까 계속 그 계약이 연기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이 연기된다고 했을 때는 뭐 이런 교육주라던가 뭐 온라인 콘텐츠주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길어져 버리면 그게 수혜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뭐 그 애들 같은 경우 장난감도 사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이러는데 아예 못 가면 또 너무 장기적으로 되면 이게 또 안 좋아져 버려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여러 변수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급등락이 벌어지는 건데 교육주는 지금 오늘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오늘은 보니까 신풍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 백신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또 그런 신풍제약 같은 백신 관련주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다 보니 교육주는 지금 밀려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계약 연기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되고 온라인 개강이 벌어지면서 뭐 이런 학원주들이나 교육 콘텐츠 관련주들도 또 움직이겠죠. 근데 지금 이 디지털 대상 같은 교육주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고 있고 이번 주에는 조금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지나서 뭐 다음 주쯤에 교육주가 한번 또 뜰 때 디지털 대상이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디지털 대성에 이어지는 이번 주 단기 적분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다나와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하는 거라 뭐 단기적인 이슈가 들어가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토대로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대부분 가져와요. 저는. 그러니까 다나와는 보시면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고 코로나 국면에서도 급락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탄탄했죠. 근데 이제 단기 추천주에는 또 이슈가 없으면 사실 뭐 장기적인 성장성 다 이해하겠는데 이번 주에 오르냐 안 오르냐 그거 얘기해달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나와는 이번 그 다음 주에 오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지금. 코로나 국면에 흔들리지도 않았는데 보공 박스권에 딱 있어요. 기술적으로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그 실제로 다나와의 그 PC 그 조립 부품 이런 것들이 수요가 늘어난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나와가 아마 박스권 돌파에 힘을 이 이슈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움직이겠지만 백신도 움직이고 뭐 다양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중에 이제 다나와는 개인들의 손을 많이 타서 막 발빠르게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 급등락 화장실도 못 가는 거 너무 싫다. 이거는 화장실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틈은 줘요. 다나와 같은 경우에 지금 고공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다음 주 초중반쯤에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나와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 주간 매수 탑7.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긴 하지만 다 파는 건 아니고요. 산 종목들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 수급에 조금씩 미묘하지만 변화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도 대규모의 매도 규모를 좀 이어가고 있고 시장에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지만 조금씩 매수에 이제 동참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 바닥론에서 올라올 때는 전체적으로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좀 많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공매도 쇼커버링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실적 바닥론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좀 매수할 종목들에 선별적으로 좀 접근하는 모습에 전체적인 매수 스탠스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각 종목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코덱스 MSCI 코리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MSCI와 연관되어 있는 ETF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이제 캡률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다시 나왔고 ETF에서의 삼성전자 30% 룰은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이제 조금씩 이런 이제 변화된 ETF 관련된 물량들도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점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 생활건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 특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LG 생활건강은 사실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부분을 좀 보시는 펀드 물량이라면 아마도 이런 기회를 좀 활용해서 저가에서 조금 담아가고 싶은 분명히 욕구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LG생활건강 두 번째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공매도 연관된 종목인데 HLB입니다. 특히 이 HLB는 공매도가 워낙 많았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쇼커링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 물량을 좀 잡히는데 순수 매수 물량은 아니고 워낙 이제 가격차가 큰 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확정 개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코스닥에서 특히 제약 바이오 쪽으로 공매도 쇼커볼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이 펄어비스인데요. 펄어비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과 함께 공매도도 지금 한 달 사이에 좀 줄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펄어비스가 지금 현재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도 코스닥의 그 코덱스 코스닥 150 ETF 상품인데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공매도 쇼커볼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보다도 오히려 지수 상승이 좀 좋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공매도 쇼커볼링 물량이 코스피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그다음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RFHRC입니다. 이제 이 종목은 화웨이와 상당히 좀 나쁜 관계가 짙다라고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 5G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5G와 관련된 확장 개념 부분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5G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이 RFHRC는 화웨이에 직접적으로 납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연관된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도 사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하락 기간에도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과 이 콘텐츠 사업의 융합이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점수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관련 섹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역시 이제 관련 섹터를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면 역시 지수 관련된 ETF 쪽으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ETF를 활용한 지수의 등락에 대한 방어 혹은 수익 창출이라는 개념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쇼커볼링 종목은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좀 추가된 부분이 실적 바닥록 내지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상승에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 들에도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매도와 공매도 쇼커볼링이 국한됐던 부분이 조금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